키가 150 정도 되거든요. 키로수는 한 80 정도 나가고 있어요. 남들보다 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살은 안 빠지고 요즘에는 좀 무릎에 통증이 좀 오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살이 찐 뒤 무릎 통증까지 발생한 조경서 도전자.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아무래도 저한테는 신경을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면서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큰 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비만과 혈관 질환까지 송경옥 도전자.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송경옥 도전자의 결과는 송경옥님 오늘 네.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요. 키가 154에 비해서 체중이 70kg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60kg까지 BMI 25 정도까지 맞춰주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평상시에 습관이 좀 특별한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밀가루나 고기 종류는 많이 먹지 않고 생선이나 야채 종류를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통 채소나 생선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드시나요? 두부나 달걀은 후라이팬에 해서 먹고 생선도 그렇게 구워서 잘 먹지요. 보통 저희가 보았을 때는 이 식재료를 어떻게 먹느냐도 많이 중요하세요. 음식을 튀길 경우에 이러한 그 음식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 포도당과 다른 단백질이 결합하게 되면서 당독소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당독소가 체내에 많이 쌓이게 되면 심혈관계 합병증 같은 위험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경옥님 같은 경우는 당독소가 얼마큼 노출되었는지 네. 나타나는 지표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당뇨 지표 중에 하나인 네. 당화혈소가 매우 높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당독소가 체내에 이제 쌓이는 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네. 내장지방 척도라든가 이런 거를 초음파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피하지방이 한 23ml 정도 되시고 내장지방이 한 15ml 정도, 내장지방 및 피하지방이 어느 정도 끼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송경옥 도전자. 체중은 물론 복부 비만 상태라는 게 확인되었고 체내 당 독소가 과다하게 쌓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조경서 도전자의 결과는 네, 조경서님 오늘 몇 가지 검사했는데요. 네. 조경서님 같은 경우는 신장은 150 정도 되시는데 네. 체중이 78kg 정도 네. 나가서 상당히 고도 비만에 해당되시거든요. 네. 그리고 허리둘레도 98cm 정도 되세요. 네. 즐겨 먹는 음식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전에 가게를 해서 아무래도 저녁 식사 같은 경우 불규칙하게 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살이 찌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살을 빼려고 노력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견과류 중에서 볶은 아몬드 있잖아요. 그거를 주로 많이 먹었거든요. 감자튀김 같은 경우는 100g당 당 독소가 1522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볶은 아몬드 같은 경우는 30g당 1955 정도의 당 독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수치적으로 따져보았을 때도 볶은 아몬드에 그런 당 독소가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러한 꾸부정한 자세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세가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꾸부정하게 되면 근육의 긴장도가 변하게 되고 진짜요? 아무래도 이런 내장 쪽으로 체지방이 많이 쌓이고 이쪽으로 인해서 당 독소도 많이 생성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아, 그래요? 조경수님 같은 경우는 당뇨의 지표 중에 하나인 당화혈소도 높게 체크되었고 그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체크되셨어요. 초음파 결과를 보시면 특히나 피하지방 같은 경우는 18mm, 내장지방 두께도 30mm 정도로 매우 두껍게 측정되셨거든요. 조경서 도전자. 현재 고도 비만 상태로 특히 심각한 복부 비만을 보였으며 당 독소가 기준치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살이 안 빠진다면 그 원인은 당 독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 독소는 포도당이 몸속 단백질 찌꺼기와 결합해 생기는 독성 물질로 체종 당화산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당 독소가 몸에 쌓이면 가짜 배고픔을 유발해서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게 만들어 다이어트를 방해합니다. 또한 당 독소는 장기 내 염증을 일으키는데 혈관 질환, 암,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당 독소가 쌓이게 되면 체내 염증 반응은 증가하는 반면 노폐물 배출 능력은 감소하면서 체중 증가는 물론 각종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로 당 독소가 높은 경우 정상 그룹에 비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당 독소 관리부터 필요한 도전자들. 당 독소는 몸속 장기와 엉겨부터 쉽게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열이 많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당 독소를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온을 높여 당 독소를 녹여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비플로라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비플로라는 이 사포닌, 메톡시플라본과 같이 항산화 작용의 성분이 풍부한데요. 특히 플리메톡시플라본은 체내 당 독소를 없애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당 독소가 생성해내는 노폐물을 분해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처럼 체내 당 독소가 제거될 경우 노폐물 배출도 이루어져 뱃살과 체중이 감소될 수 있는데요. 특히 파비플로라는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인 UCP1과 지방을 태우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당 독소를 녹이고 또 노폐물을 배출하고, 그래서 복부와 허벅지에 집중되어 있는 백색 지방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파비플로라를 섭취하자 열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UCP1이 발현되면서 혈중에 있는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된 게 확인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파비플로라를 투여하자 체중 지표들 역시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뱃살은 몸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윗배와 흔히 남성형 비만으로 불리는 윗배와 중간배 사이의 뱃살, 그리고 아랫배와 허리에 지방 축적된 뱃살이 쌓인 이렇게 세 개의 부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한국인 대상으로 파비플로라를 섭취하게 했던 실험 결과 윗배는 물론이고 중간배의 아랫배 쪽의 당 독소와 지방이 각각 감소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당 독소를 줄이고 체중 감량을 위해 송경옥 도전자, 식단과 전신 운동은 물론 파비플로라를 먹어보도록 했고, 조경서 도전자 역시 식단 관리와 자세 교정, 스트레칭을 비롯해 파비플로라를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14일의 도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먼저 송경옥 도전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크루즈 여행하기. 건강하려면 살을 빼자. 소식하기. 우리 너무 많이 먹어. 도전 시작하고부터 좀 살도 좀 빼고, 남편이 몸이 안 좋은데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건강해지면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여보, 우리 이거 운동 열심히 해서 좋아 좀 하고 이러봅시다. 화이팅! 꼭 살을 빼고 건강해져서 부부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고자 조리법부터 바꾼 송경옥 도전자. 이젠 주로 찌거나 삶아 먹고 있다는데요. 자, 식사하십시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부부 모두를 위한 건강 밥상. 채소를 안 먹고 그냥 생으로 나왔어. 당신이 몸이 안 좋아서 좋은 식재료로만 이렇게 우리가 해 먹었잖아요. 네.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당 독소가 많이 생긴다 그러길래 그래서 이렇게 쪘어요. 튀기거나 굽거나 졸일 경우 당 독소가 증가하다 보니 먹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맞다, 이렇게 찌니까 괜찮네. 또 이렇게 쪄서 먹다 보니까 소화도 한결 편해졌다고요. 잘 먹었어.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일상생활에도 활력이 생겼다는 그녀. 운동을 시작했다는데요. 수준급의 테니스 실력을 뽐내며 열심히 운동 중. 그저 단순히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살찌게 만든 원흉인 당 독소를 관리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체중 감량을 위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살도 좀 많이 빠지실 겁니다. 아이, 예,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예전에 그 테니스를 잠깐 배웠었는데요. 그 중간에 좀 쉬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테니스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렇게 전신 운동이 되다 보니까 칼로리 소모량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운동을 마친 뒤에는 잊지 않고 파비플로라를 먹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서 그 파비플로라를 꾸준히 먹었더니 식욕 조절도 되는 것 같고 속이 많이 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체중도 더 빠진 것 같아요. 단지 기분만이 아니라 실제 체중이 감소한 것이 확인됐는데 한편 조경서 도전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부터 푼다는 조경서 도전자. 제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자세가 너무 안 좋다고 그것도 뭐 살찌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시작했더니 몸도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근육이 이완될 경우 체내 독소와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당 독소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일과 채소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뿐만 아니라 천천히 식사를 하게 되면서 포만감과 소화력이 증가했고 도전 12일차 이러한 노력으로 몸이 가뿐해지면서 운동을 시작. 고도 비만 상태로 무릎 통증까지 있었던 그녀가 요즘 푹 빠져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슬로우 조깅이거든요. 저처럼 무게가 많거나 관절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이 이 운동을 하면 운동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리하거나 과도한 운동 대신 신체 능력은 유지하면서 체중과 체지방은 감소하는 게 슬로우 조깅의 목표인데요. 슬로우 조깅을 마치고 난 뒤 파비플로라를 꺼내는 조경서 도전자. 현재 매일 잊지 않고 꼬박꼬박 파비플로라를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파비플로라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상쾌한 것 같고 허기진 것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걸을 때 숨도 덜 찬 것 같고 뱃살도 좀 빠진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허리 둘레가 도전 전보다 감소했는데요. 이처럼 허리 둘레뿐만 아니라 체지방량, 체중 감소에도 파비플로라 섭취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 독소를 줄이고 체중 감량에 성공하기 위해 식단과 운동은 물론 파비플로라를 섭취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도전단들. 노력했던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송경호 도전자의 검사 결과는 이전에 체중부터 측정을 해봤었는데 송경호님 같은 경우는 70.8kg에서 67.6kg까지 빠지셨고 대략적으로 한 3.2kg 정도는 감량이 되셨거든요. 특히나 허리 둘레 자체도 98cm에서 94cm까지 4cm 정도 변화가 있으세요. 그래서 매우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신 것 같으시거든요. 추가적으로 복부 초음파 통해서 내장 지방을 측정했을 때도 피하 지방이 23mm에서 많이 줄어들어서 13mm까지 좀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층의 변화도 같이 동반되어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신 것 같거든요. 송경옥 도전자. 체내 당 독소가 줄어들면서 체중과 허리둘레, 복부 비만율 등 체중 지표가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경서 도전자의 검사 결과는 2주간의 변화가 어느 정도 검사에서 반영됐는지 한번 볼까요? 2주 전에 오셨을 때 저희 쪽에서 체중 측정했을 때는 78kg 정도 측정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검사 결과는 76.1kg 정도로 체중 2.1kg 감소. 초음파 검사 결과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30mm 정도 측정되었었는데 내장지방 두께가 오늘 측정한 부분은 23mm 정도로 조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조경서 도전자. 당 독소가 감소하면서 체중과 허리둘레, 복부 비만율까지 줄어든 것이 검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두 분 모두 2주 전과 비교할 때 당 독소가 줄어들면서 체중 및 혈관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당 독소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다시 쌓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파비플로라를 꾸준히 드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살찌는 원인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게 돼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